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한 조각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고통과 인간관계, 삶의 허무함에 대해 가장 날카롭고 솔직하게 통찰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아시나요? 그는 삶을 냉정하게 바라보며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가 남긴 통찰을 통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 꼭 새겨야 할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 말이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주나요? 오늘 우리는 고독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자유,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요. 쇼펜하우어는 왜 혼자를 강조했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라고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인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실존적 조건이었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결국 홀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말했죠. 고독은 위대한 정신들의 운명이다. 왜 그는 이토록 고독을 강조했을까요? 그에게 있어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정신적 자립과 성숙의 상징이었죠. 진정으로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나 위로 또는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내면, 세계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연결과 소통을 요구합니다. 매 순간 관계를 맺고 소셜미디어에 몰두하며 대화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강요하죠.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연결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본질, 진정한 나라는 존재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우리는 그만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가 될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아가는 여정의 첫걸음이 됩니다. 물론 고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고독한 여정은 결국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충만한 존재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고통, 그리고 침묵의 해방.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바로 이지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본질을 맹목적이고 끝없는 의지로 파악했죠. 마치 우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처럼 이 의지는 모든 존재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이 의지의 지배 아래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고 채우려 합니다. 마치 깊은 우물을 파듯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죠. 그러나 그 갈망은 일시적으로 충족되더라도 곧바로 새로운 형태의 욕망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마치 굶주린 불꽃이 연료를 찾아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처럼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결핍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채워도 끝없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 하지만 이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이 존재합니다. 바로 욕망하지 않음, 즉 의지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방의 시작점은 바로 고요한 고독의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어떤 욕망도 추구하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존재하는 고요한 시간. 이러한 깊은 침묵 속에서만 인간은 비로소 의지라는
무거운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 혼자 있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외부에 너무 많이 기대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하고, 내 안의 공허를 메우기 위해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아야 했죠.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충분한 가치를 가진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것을 덜 두려워한다. 그에게 진짜 고귀한 사람은 누구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외로움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입니다. 고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기술이죠. 우리는 점점 더 혼자 있는 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시 배우는 것이 진짜 성숙함이 아닐까요? 행복은 자립에서 온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내면의 평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평정이란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고요한 힘이라고 깊이 믿었죠. 마치 깊은 호수가 자신만의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그러한 평화를 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그리고 고요한 고독. 이 세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마치 삼각형의 세 변이 서로를 지탱하듯 이 세 가지는 서로를 완성시킨다. 주목할 점은 이 세 가지 요소는 결코 외부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오직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만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길러질 수 있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매일 정성스레 식물을 돌보듯 우리도 내면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해서 자꾸만 바깥 세상으로 도망치려 할 때 행복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마치 그림자를 잡으려 할수록 더욱 멀어지는 것처럼요. 반면 우리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올 때 행복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조용히 우리 곁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온 여행자를 반기는 따뜻한 등불처럼 말이죠. 그러니 혼자 있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독한 시간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있게 성장시키는 삶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소중하고 깊은 선물입니다. 마치 겨울의 고요 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대지처럼 고독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고요 속에 있나요? 당신은 오늘 얼마나 혼자 있었나요? 그 짧고 긴 고독의 틈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어쩌면 아무것도 없다는 공허가 당신을 두려움으로 감쌌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말없이 머무는 평온이 당신의 내면을 미소 짓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말합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됩니다. 군중 속에서는 타인의 시선이 거울이 되고 우리는 그 거울에 갇히지요.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낡은 가면이 흘러내리고 숨결 같은 진실이 드러납니다. 조용히 귀 기울이면 심장이 들리고 눈 감으면 영혼의 윤곽이 보입니다. 그건 종교도 예술도 대신할 수 없는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당신이 느낀 막막함은 실은 깊이로 이끄는 초대장입니다. 미지의 숲에 들어서면 어둠은 낯설지만 곧 별빛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되듯이요. 외로움을 화분처럼 품으십시오. 그 안에 깨달음의 씨앗이 자랍니다. 타인의 언어가 잠든 시간에 당신의 목소리가 깨어납니다. 행복은 거대한 환희가 아니라 한숨 같은 잔잔한 숨결입니다. 그 숨결을 들으려면 세상의 소음을 끄고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지금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빼앗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수많은 가능성을 돌려줍니다. 나는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특권으로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의 법도 어떤 관습도 당신을 억압하지 못합니다. 내면이 스스로에게 충분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다 말할 수 있지요.
오늘 영상이 그 대륙으로 가는 작은 지도 한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을 끄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별 사이를 메우는 광막한 어둠처럼 고요가 당신을 품고 있습니다. 그 품 안에서 당신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없는 우주와 나란히 설 만큼 커집니다. 오늘 그 고요한 무한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시길, 그리고 내일 외로움이 문을 두드리면 미소로 맞이하시길.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나의 말을. 감사합니다. 어둠이 깊어가는 새벽입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직 짙은 어둠이 도시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고요하고 적막한 시간 속에서 나는 오늘도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습니다. 거울 속 눈가엔 어제보다 조금 더 깊은 주름이 졌고, 마음은 어쩐지 더욱 예민하고 섬세해져 세상의 미묘한 떨림까지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깊어가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시간이 더해질수록, 나이를 더해 갈수록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그 깊고도 본질적인 물음에 답을 건넵니다. 늙어 간다는 것은 결코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우리를 정제하고 순화시키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세월은 우리의 육체를 낡게 만들지만 그 대신 우리의 정신은 더욱 깊어지고 풍부해지며 원숙해집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끊임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며 늘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치지 않는 비교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의 화려함과 번영이 아닌 내면의 충만함과 평화라는 깊은 진실을.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끝없는 고통과 결핍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인생이란 마치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더해질수록 그 시계추의 움직임은 점차 느려지고 안정됩니다. 더 이상 급하게 흔들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수많은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는 판단은 앞 못 보는 맹인과 같고, 판단이 결여된 경험은 텅 빈 그릇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침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고 포기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게 이어진다는 것을.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것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코 낮추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비워내는 것이 채워지는 것보다 더 큰 충만함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욕망과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기 안에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더 이상 어떤 것도 갈구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두렵고 외로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고요함은 오히려 우리의 가장 친밀하고 소중한 것이 되어 갑니다. 깊어가는 고요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보면 정작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육체와 평온한 마음,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고독. 진정한 행복이란 얼마나 자신과 홀로 잘 지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과 인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고 화려한 허상 같은 삶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대신 깊은 밤 고요 속에서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깊이와 무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지만 세월이 더해질수록 내게 진정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깊은 저녁에 이르러 이런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바깥 세상은 늘 소란스럽고 혼란스럽지만 우리의 내면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머물고 싶으신가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무언가로부터 멀어지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깊은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자신의 내면으로 걸어 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더욱 진정한 당신다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느림과 고요함은 인생이 당신에게 준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삶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천천히 되새기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특별하고 깊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직 시간이 깊어지고 원숙해진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인생의 깊은 풍경이 있습니다. 그 깊고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고요한 시간 속에 잠시 머물러 자신과의 진솔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당신의 길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소중한 여정에서는 어떤 빛나는 가치와 의미를 따라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인간의 삶은 한 권의 깊이 있는 책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책의 두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의 깊이와 의미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소중한 책은 지금 어느 장에 와 있나요? 이 책의 매 페이지마다 당신의 웃음과 눈물, 성공과 실패, 그리고 무수한 도전과 성장의 순간들이 깊이 있게 담겨 있습니다. 아직 써 내려갈 의미 있는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빈 페이지들은 당신의 새로운 꿈과 희망, 그리고 더 깊어질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페이지를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 나갈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된 마음과 용기 있는 선택들이 이 책을 더욱 값진 인생의 기록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 것,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지 말 것, 때로는 잊고 내려놓을 줄 알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갈 것. 지나온 실패와 상처를 깊이 반추하되 그것에 매이거나 얽매이지 말 것.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밝은 빛으로 전환하는 지혜를 가질 것. 당신이 견뎌온 모든 고통은 낡은 짐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킨 내면의 단단한 근육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몸의 시간은 줄어들지만 정신의 공간은 더욱 넓어지는 일입니다. 그 넓어진 마음의 공간을 원망과 후회로 채우지 말고 이해와 연민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타인을 바라보던 날카로운 시선을 이제 자신에게 돌려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비추십시오. 세상이 값지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성공 대신 당신만의 정확하고 진정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돈이 아니라 품위를, 경쟁이 아니라 연대를, 시끄럽고 요란한 승전가가 아니라 고요하고 평화로운 심포니를 선택하십시오. 황혼이 물드는
하늘엔 낮보다 더욱 풍성하고 깊은 색채가 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물어 간다는 두려움과 불안 대신 더욱 깊이 농익어 간다는 설렘과 기대로 오늘을 맞이하십시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결국 자신과의 관계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깊은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관계가 평화롭고 충만할 때 늙어감은 적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현명한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 매일 밤 고요 속에서 스스로에게 진심을 담아 속삭이십시오. 오늘의 나를 깊이 이해했고 따뜻하게 품었으며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했다고. 이것이 바로 시간의 깊이를 더해가는 당신을 위한 쇼펜하우어의 날카롭고도 따뜻한 그리고 깊이 있는 인생의 조언입니다. 오늘 이 나레이션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작지만 의미 있는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오후를 걸어가는 이 고요하고 특별한 시간에 따스한 봄날의 햇살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나이를 더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순간에도 더욱 온전하고 깊이 있는 그리고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밤, 당신의 고요하고 의미 있는 사색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속 울림이 되었다면 당신의 하루가 더 단단하고 깊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